6월 19일 마감 시향입니다. 쉽지 않은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연중 최고점을 찍은 6월 10일 이후로 사실상 11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큰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없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이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여기서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로 터치를 했죠. 바톤 터치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과연 다시 한번 더 2,500포인트 구간에서의 재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2,500포인트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건강한 조정이 될 건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서 2,500 아래로 하향하게 될 건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실적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한 차례 나와줄 수 있는 구간대가 왔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가 이제 상반기 결산일, 오늘부터 하반기 이제 시작일이 시작되는데, 일단은 외국 투자자들이 오늘 선물 변동성이 분명히 높았죠. 장 초반에 하더라도. 그래도 선물 순매수 계약이 3천억 규모 들어오면서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다. 다만 대형주들의 모멘텀을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 이제 6월 랠리라고 하겠습니다. 6월달 랠리가 내부적인 호재로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상 없죠. 네. 테슬라의 랠리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이 올랐고,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이 올라가니까 뭐가 올라갔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밑에 이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상승이 나는데, 자, 생각해보면 만약에 엔비디아, 여기서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를 치워버리면은 내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국내 시장에 있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큰 이슈가 많이 없어요. 사실상 현재 시장에 봤을 때는 주도적으로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따라가기에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내내 연기금, 금감원, 이런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시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과연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사실은 정부라든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안 하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성을 낼 수 없는 기관과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만 좀 시장에 유리한 법안들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 더 붙어준다면, 조금 더 나와준다면은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리스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파산했잖아요. 제가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제 총리가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특히 과반석을 넘게 확보를 했고, 이 미초타키스 총리 개혁 내용이 보시면 충격적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리스는 거의 두 차례 이상의 국가 디폴트를 경험했고, 여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자 보이시나? 연금소득 대체율 개편, 무상의료 폐지, 법인세 인하, 외국인 투자 활성화, 공공부문 감축 및 민영화, 노동교육 사고시스템 재구축. 여기서 제일 놀랐던 거는 연금소득 대체율을 개편하면서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내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랑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지금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률이 급등을 했어요. 유럽연합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들의 조금 이런 보편적인 복지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아직까지 성장을 조금 더 하고 기업들에 대한 친기업 정책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 보이시나? 이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진 게. 이런 정책들이 강력하게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어딜 가나 기득권이긴 세력이기 때문에 쉽진 않다. 다만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그리스처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국가적인 디폴트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제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개편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쉽지 않죠. 자, 오늘 이제 다음 달이죠. 3월부터 15일까지 총 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다 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 또 최저시급 관련해서 지금
합의를 보고 있는데 쉽지 않죠. 최저시급을 지난 5년 동안 무려 40% 이상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 또 20% 중후반대에 시급 인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힘들게 되죠. 네, 힘들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현재 남아 있다. 기업들이 남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권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중국 정찰풍선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격추한 다음에 뜯어보니까 정부 소유 장비가 들어있었다. 중국이 얘기했던 기상 관측 요구 완전히 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래 되면 또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최근에 약간 좀 우호적으로 나오다가 뒤틀어버릴 수가 있죠. 네, 뒤틀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외관계법까지 제정하고 있다. 요 정도 내용까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좀 시장이 기대했었던 게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개선되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그 시장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 기대했는데 이게 또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제대로 재무장관이 방중을 앞두고 이런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좀 시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여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증시도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변명이라고 말씀을 뭐 하실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이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재료나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그리고 기초 체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달에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수매했던 상위 5개 종목들은 손실을 기록했고, 특히 네이버, 카카오, IT 종목들 우리나라도 뭐 아마존, 애플처럼 올라가길 기도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락이 좀 나왔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50일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여전히 외국인 투자들은 삼성전자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고, 삼성전자만 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무라에서 한국은행이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노무라가 맞는 게 있나요? 네, 노무라는 올해 우리나라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성장률 나오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증권사들이 정말 많은 전망이 다 틀리고 있다는 점도 현재 시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알기 힘든 시장이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말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점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런 종목들의 장세가 한 번씩 오게 되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게 2020 차화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그래서 실적들이 좋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분기 이어서 3, 4분기까지 실적을 받쳐준다면은 다시 한번 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기대를 하는 이런 리포트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 무너져 내려버리고 있고, 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네, 미국은 국내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위상증자라든가 블록딜이라든가 이런 뭐 대규모 장내 매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KBS 신사에서 지금 여기 재밌는 시사 다큐가 나왔죠. 네, 무한 항생 트리오를 하면서 개미기지 하고 있는데, 요거 시장 시간 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곡물 관련된 이슈도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벨라루스 그룹이 그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가게 되면은, 제가 전에 이 바그너 그룹 수장이 전술핵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벨라루스에 전술핵이 도착했는데 벨라루스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이 폴란드 바로 옆입니다. 우크라이나 12시에서 11시 방향에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유럽과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여기 핵이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은 강대강 상황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도를 보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를 다 먹었어요. 오데사까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본인들이 원하는
흑해 이런 나가는 진출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부터 그냥 버티기 그리고 종전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 우크라이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건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뭐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전쟁이 그렇게 좀 양방향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좀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코스닥 시장 연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다만 오늘 거래대금이 크게 상승했으나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에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식규선이 뭐 거래대금이 거의 9천원 가까이 거진 1조원 가까이 혼자서 끌어올렸어요. 거래대금 좀 끌어올리면서 그래도 9조원 이상으로 이 거래 연속으로 나와줬다는 점도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도시항공 모빌리티 드론 관련 테마주들 5% 오늘 극찬했는데 또 상한가를 가서 기분이 좋은데 좀 다른 종목도 좀 딱딱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장전시장에 드론 관련된 이슈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 분들은 길게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제 2차전지 자율주행 다음에는 이 도시항공 교통 모빌리티 그리고 그 다음에가 우주항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전시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소 관련 테마주들도 오늘 법안이 나왔죠 이렇게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유라테크라든가 뭐 다른 전기차 충전소 테마주들이 많이 갔는데 시장이 좋았으면 이 테마주들이 다 크게 올라갔을 건데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의무 설치를 확대한다는 거는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모든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허가가 나올 때 이런 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좀 아쉽다. 전기차 충전소 테마주들이 오늘 추가적인 더 살리기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또 재밌는 이슈가 나왔어요. 이제 아스파탐, 우리 제로 콜라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인데 발암 물질로 분류가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떡하죠? 냉장고에 제로 콜라랑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 관련 테마주들 시간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시장, 여러분들 같이 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까 말했듯이 외부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파월 연주장이라든가 오늘 이야기했던 뭐 유럽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은 똑같은 발언들을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상관없다. 결국 이 내부적으로 있는 악재들이 어느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자정도 필요하고 여기에 플러스 제가 최근에 금감원 관련된 이슈 말씀 많이 해드렸죠. 시장에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금감원들 때문에 결국 그럼 시장에 그냥 정말 건강한 투자자들만 있어야 되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면은 매집이고 건강한 투자고 어느 조합이라든가 세력들이 사면은 테마주 투기라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투자들이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견제해줘야 되는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다른 회장님들이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더욱더 심한 테마주 장세가 반복될 겁니다. 계속 될 겁니다. 테마주 장세가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돌릴 수 있을 만한 정부 정책 아니면 기업들의 무슨 정책들이 나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힘들 수밖에 없다. 힘들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그리스처럼 정말 강력한 무슨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과 제가 좀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힘을 모아서 좀 시장을 버텨내야 되지 않나, 인내해야 되는 시장이 현재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시장이 다른 하나 두 개의 이슈로 언제든지 뒷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좀 찾을 때까지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좀 버텨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에 생존한 생존가들이죠. 그래서 시장 좀 좋아질 때까지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을 테니까 같이 좀 힘 좀 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큰 일 없으면 저는 내일 장전 시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